네, 오늘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전화에는 주 변호사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이 회사들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리콜 또는 직원 복귀에 대한 분쟁과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인데요.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리콜 조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판결입니까? 네, 브루니 vs. Edward Thomas Hospitality Corporation이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원고는 일한 지 약 4개월 만에 정리해고된 레스토랑 서버였고요. 그는 산타모니카의 리콜법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타모니카 리콜법을 보게 되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고된 직원에게 특정 상황에서 재채용될 권리를 우선순위로 제공한다는 법이었습니다. 원고는 해고 전에도 같은 고용주와 10개월 동안 근무했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네. 원고는 그의 이전 10개월의 근무 기간이 리콜법에서 6개월 계산하는데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전에 일했던 기간과 최근 일한 4개월에 합쳐져서 6개월이 넘기 때문에 복귀 권리가 우선순위로 주어져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그 리콜법의 입법 목적이 회사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해고된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입법 목적에 따라서 원고가 리콜법에 따른 소송 원인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했고요. 그러나 항소법원은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각 따로의 고용기간을 집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발적 퇴사로 종료된 고용은 리콜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리해고로 끝난 고용기간과 합산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 판결에 의해서 회사와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 다시 고용을 할 때 적용되는 Right to Recall 법을 어떻게 준수를 해야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네, 법적인 분쟁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회사나 사업체에 적용되는 리콜법이 시티나 시나 카운티에 따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칼스베드, 오클랜드, 파사디나 그리고 세크라멘토 등등 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리콜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캘리포니아 가주 리콜법이 따로 있습니다. SB93 역시 고용주는 준수해야 함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산타모니카 리콜법을 다루었지만 특별히 시의 자체 리콜법이 없다면 가주법인 SB93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SB93는 모든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이나 식당, 프라이빗 클럽, 공항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이 되고 또한 janitorial 서비스, 청소나 보안 서비스, 그 다음에 건물 유지하는 메인테넌스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본법은 산타모니카 법처럼 해당 비즈니스에서 정리해고된 직원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해고된 직원의 정의는 2020년 1월 1일 이전 12개월 동안 고용주가 6개월 이상 고용한 산업으로 가장 최근에 코비드-19 팬데믹 관련 사유로 인해 해고된 직원을 말합니다. 고용주는 해고된 직원들의 연공 순서에 따라 근무했던 기간이 긴 직원을 우선적으로 포지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사는 해고된 직원에게 포지션에 대한 재고용 제한을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영업일 기준 최소 5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콜 제한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하셔야 되겠습니다. 위반 시에 직원은 가주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 노동청에서 주어지게 되고요. 민사처벌로 회사가 해고된 직원의 권리를 침해 시 권리 침해된 각 직원에 대해 $100, 직원의 권리가 침해된 날마다 직원당 추가로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이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의 리콜법이
리콜법에 right to cure라는 시정 권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직원은 위반 혐의에 대한 서면 통지와 주장된 위반을 뒷받침하는 사실 진술을 고용주에게 먼저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위반 혐의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혐의를 어떻게 시정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겠는데요. 시정은 15일 내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을 복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귀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right to cure가 시행되지 않으면 직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 이 법은 즉시 발효되었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겠습니다. 네, 앞서 그 시티, 카운티, 내 회사가 있는 그 장소에 따라서 좀 법을 좀 살펴보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시티, 카운티,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법이 서로 상충이 될 때는 어느 곳의 법을 따라야 하나요? 일단은 우리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시티의 법을 따르는 게 먼저고요. 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롱비치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시에 다른 리콜법이 없다면 그때는 가주의 SB 93를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운영하시는 의료업에 대한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지금 새롭게 캘리포니아 법안 SB 62가 의회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노동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제조를 위해 브랜드 또는 이름을 허가하는 업체에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라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굉장히 획기적인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안된 캘리포니아 법안인 SB 62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브랜드 개런토, 다시 말해서 의류 소매업체까지 부과하겠다는 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20년을 보면 의류 산업의 노동 위반을 억제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정기적인 입법 개혁의 주제였습니다. 특히 가주 상원들은 최근 브랜드 개런토 및 의류 제조의 정의를 확장하고 공급망의 다른 곳에서 직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를 각 계층을 공동 및 개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에 통과하지 못한 SB 1399의 거의 정확한 복제품이 되겠고요. 다양한 의류 제조 계층 내에서 임금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SB 62에 따라 궁극적인 판매자, 즉 소매업체가 위반 사실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류 제조업체의 임금 위반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소매업체는 공급업체를 아주 현명하게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입법 결과에 따르면 소매업체는 제조업체 및 계약업체 네트워크와 계약하여 의류를 생산하고 임금 위반을 유발하는 가격 구조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의류 근로자가 시간당 평균 $5 15센트를 받는데 이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인 14불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 법안은 의류를 생산하기로 계약한 소매업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계약 단계 수에 관계없이 해당 의류를 제조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의류를 생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끔 합니다. 네. 이 법안은 의류 산업 근로자가 그들을 고용한 계약자에 대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류 제조 계약을 맺은 사람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보직인의 책임을 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주청업체가 있고 하청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네. 이제 소매업체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을 못하는 경우 주청 회사로부터 돈을 못 받게 되면 그 아래에 하청을 처리하는 회사도 그 직원에게 월급을 못 주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소매업체나 하청업체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고 주청 회사도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청이 이제 원청업자, 매니팩처러가 되겠는데요. 네. 결국은 가장 피라미드 위에 있는 소매업체까지 이제 책임을 부과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미 AB 633에 의해서 원청업자와 하청업자들은 이미 당연히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 부과가 이미 AB 633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에 따르면 이 소매업계가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 여러 하청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임금 위반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SB 62가 되겠고요. 여기서 AB 633을 잠깐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원청업자, manufacturer들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AB 633이 되겠습니다. AB 633은 이미 아주 오래된 노동법이 되겠고요. 주로 봉제업체가 위반을 할 경우 원청업자에게 보증인의 책임을 부과시키는 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manufacturer나 아니면 이제 하청업자들에게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이 되겠는데요. AB 633의 문제는 소매업체가 리테일러가 손해배상을 너무 쉽게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manufacturer가 소매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manufacturer 차원에서 항상 대부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매업체는 어떠한 손해배상을 쉽게 피할 수 있었고요. 그 빈틈을 SB 62가 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 노동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그 제조를 위해서 브랜드 또는 이름을 허가하는 업체에 부과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가 되는 건가요? 소매업체를 뜻하는 것이 되겠고요. 네. 소매업체가 manufacturer를 통해서 이제 오더를 하겠고요. 이제 manufacturer는 하청업체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모든 공급 그러한 과정에서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manufacturer와 하청업체뿐만이 아니라 소매업까지 리테일러까지 이제 모든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제한된 법이 회사와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일단 근로자에게는 자기의 하청업자나 원청업자까지도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리테일러, 소매업체까지 브랜드 개런터라는 어떠한 보증인의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하청업자의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100% 받을 수 있게끔 개런티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 SB 62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분쟁과 단속을 피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의류 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설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 히어링과 주지사의 서명 절차가 아직 남아 있고요. 고용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법안은 개인에게 고용주의 본법 위반에 대한 민사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원은 계약자, 제조업체 및 브랜드 개런토를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출함으로써 이 법을 집행할 수 있겠고요. 매우 고용주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리고 막대한 법적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련된 회사들은 공급업체 감사를 즉시 시작해서 모든 캘리포니아 임금 및 시간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따라서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회사는 공동협회 회원 자격이 있는지, 제3자 감사 인증이 있는지, 본드나 레지스트레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가 어떤지, 또한 이전에 노동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검토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니터링을 더 잘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AB 62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piece rate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manufacturing이나 garment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이 piece rate은 임금 지불 계산법으로 완성된 의류당 지불 또는 piece 비율 보상을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의류 근로자가 가능한 한 많은 품목을 완성하기 위해 빨리 작업을 시도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이 아주 큰 노동법 문제였는데요. 이 잠재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SB 62는 캘리포니아 의류 제조 산업에서 piece rate 작업을 아주 완전히 없애고 생산된 의류당 정해진 piece rate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한 권한이 노동청에 주어지면서 단속 또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